자,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요, 문이과 통틀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다항함수, 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SERC 하지 않습니까? 그죠? SERC 단계에서 이제 S가 조건에 동그라미 치고 물어보는 거에 세모 치면서 이제 주어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분석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다항함수에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다. 그럼 실패한 S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S예요. 다항함수라는 조건은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지금 아직 다항함수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우리는요, 크게 세 가지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혼동되는 표현입니다. 식이라는 표현과 함수라는 표현과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흔히 많이 혼용해서 써요. 이 세 개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개가 섞여서 막 쓰입니다. 이건 뭐 1차 함수잖아. 이건 1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그거를 똑같은 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 다항. 앞에 다항이 붙는 걸로 얘네들의 예를 들어보면 얘는 다항식이 되고요. 얘는 다항함수가 되고 얘는 다항방정식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보면 다항식은 그냥 다항식이에요. 뭐 xy 플러스 e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뭐 7 뭐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자, 여기까지 쓰면 그냥 다항식이지. 근데 얘가 어떤 다른 변수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치역에 어떤 값이 나오더라. 함수의 관계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뭐가 달라졌어요? 는, 그지? 는. 는이라는 이 등호라는 체계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변수, 즉 정의역과 치역이 생긴 거죠. 어떤 인풋 값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 값이 나온다는 이런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일 때 참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근 혹은 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생겼죠.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식이라는 표현과 함수라는 표현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야? 다항함수죠. 이 다항함수라는 부분은 다항식과 관련이 있고 어쨌든 다항식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된 함수구나, 이렇게 정도만 받아들이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됐죠? 자, 뭐 다항함수 이제 대충 알겠어요? 대충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미 대부분 대충 뭔지 알고 있었죠?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 치면 1차 함수죠. 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불리는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직선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함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다항함수에 속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차수를 높여가면서 배울 겁니다. 교육과정에서는 5차 함수 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닌데 5차 함수 이상의 함수, 다항함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차인가? 뭐 비슷한 게 교육청에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일종의 3차의 제곱의 형태로 보는 게 맞는 그런 형태들이 주로 나오죠. 그러니까 4차 함수 이상의 개형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외우고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뭐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됐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항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를 표현해 보면 이제 앞에 개수가 붙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붙는데, 이런 문자만 보면 그쵸? 막 알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fx는 한 몇 차 해볼까? 한 5차 해볼까요? 5차 해보면 x의 5승 더하기 3x의 4승 더하기 뭐 7x의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뭐 해볼까? 뭐 2x 더하기 8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얘는 5차 함수입니다. 그죠? 5차 함수. 다항함수 아닌가요? 그치, 다항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지. 다항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각 얘네들, 이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각각의 상수들을 뭐라고 부른다?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특별하게 명칭이 달라요. 얘는 상수항, 그죠? 상수항으로서 개수도 맞아요. 얘도 개수 맞습니다. 개수 맞습니다만 특별하게 상수항이라는 용어를 쓰죠. 왜냐면 얘는 1차, 얘는 뭐 2차, 얘는 3차에 관련된 시기라고 이제 지정해서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매개가 있는데, 얘는 뭐 0차, 뭐 힘쓰는 것도 아니고 0차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수항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별로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개념인 게 맞는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강조를 하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어느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냐,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미적분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나 지금 진도를 쭉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쭉 그냥 이어서 순서대로 뒷부분 선행 없이 그냥 지금 이게 처음 듣는 강의라면 더 좋아요. 사실 훨씬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다항함수라는 이 조건은요, 미적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집니다. 어떤 파워를 가지냐면, 이 다항함수가 나오면 항상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중 이 2, 3번에 한번 주목을 해서 들어보세요. 자, 얘는 연속 가능입니다. 그것도 전 구간. 얘는 미분 가능입니다. 어디? 전 구간. 자, 딱 봐도 굉장히 해자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 구간이에요. 모든 구간에서 다 뭔가가 가능합니다. 그쵸? 자, 연속이 뭔지, 미분이 뭔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어떤 글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냐면, 가능이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십시오. 됐죠? 그럼 1번은 뭔가요? 얘는 미정계수법이에요.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항함수가 뭐 대충 몇 차다 혹은 몇 차인지도 모를 때도 이 미정계수법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뭐 나머지 정리를 배웠나요? 나머지 정리 배웠죠? 나머지 정리를 하면서, 혹은 뭐 진도 과정에 없더라도 기초 아카데미에 있으니까, 그죠? 나머지 정리를 하면서 쓰는 게 이제 미정계수법이죠. 나머지가 1차일 때 ax 플러스 b 이렇게 두고 풀잖아. 자, 얘는 일종의 식입니다. 그죠? 여기로 치면 얘죠. 다항식을 미정계수로 두고 찾는 거고,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정계수법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게 다항함수 fx는 뭐 하고 얘가 2차 함수라는 힌트가 있어. 그러면 막바로 fx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다른 조건에 맞춰서 뭘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 A, B, C의 개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미정계수법이에요. 됐죠? 미정, 그치?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그쵸? 내가 정해주는 거지. 이제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해서 쭉 조건들을 분석하니까 A는 얼마겠네, B는 얼마겠네, C는 얼마겠네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입니다. 문제 조건에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저 세 가지의 조건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미적분 파트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부분에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적분을 몰랐던 학생들은 그냥 외우면 돼요.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를 알고 기분 좋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미 미적분을 좀 배우고 넘어온 학생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몰랐지? 짱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치, 그치 저런 거 떠올려야지.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다항함수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